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요일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영하 10도의 이 맹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져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온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비와 눈이 내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릴까요? 네, 오늘 밤 중부와 서쪽 지방에서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사이에 추워지기 때문에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내일 아침에 눈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대중교통 등 교통 혼잡 대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입에 본격적인 추위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번 겨울 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추울 걸로 전망됩니까? 네, 올겨울 12월과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올 겨울 석 달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가 원래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역대 이래로 기록을 깰 것인지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올겨울 기온이 뚝 떨어지는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한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그런 때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과 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과 같이 눈이 내리고 아침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빙판길을 이루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약자분들은 한파 속에서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겠고요.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한랭 질환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술을 드신 후 밤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겨울철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자, 이 한파가 올 때 피해를 주는 게 계량기 동파입니다.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계량기 얼어 터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례안 미상정을 두고 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구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엔 신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주민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이번 공청회 좀 명칭을 살펴보면 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재산세 감면조례 미상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청입니다. 네. 조례안 미상정 이후에 좀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양천구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신월 3, 4, 6, 7동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가구의 재산세 40%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양천구가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구의회가 이를 이제 미상정하니까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공청회 하루 전에 지역의 직능단체에 공청회 개최 소식을 알리고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당일 아침에서 이런 공청회 소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였는데 저는 신월 사동에서 열린 공청회 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이 계셨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기재 구청장은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예 상정을 아예 안 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당연히 구청에서 조례안을 냈으면 그것도 입법 예고까지 2달 전에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만나서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걸 반대할 수 없었겠죠. 왜 반대하면 거기서 회의록에 다 남을 테니까 어떤 자기가 반대하는 의견들을 남기는 걸 두려워하니까 제가 볼 때 상정도 안 한 겁니다. 네, 앞서 열렸던 이 이기재 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같은 맥락인 걸로 네. 보이는데 주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공약 이외에도 뭐 민원 사항을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뭐 공약 추진을 위해서 힘써달라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40%가 아니라 50%까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주민도 있었습니다. 앞서 구의회가 조례를 미상정한 이유가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40% 감면하는 동시에 없는 사람한테는 다시 당근을 주라 이거예요. 열린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 물레에 사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뭘 주라 이거. 왜 있는 사람 재산세 40% 감면만 하니까 동시에 병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어컨 지원 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은 똑같이 느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근데 재산세 40% 감면이 과연 됐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조화롭고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느냐. 예, 아무래도 공청회가 열린 지역이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만큼 이제 참석한 주민들이 조례안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일단 이기재 구청장은 지금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먼저 뭐라도 해보자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 확대를 위해서 뭐 국토부라든가 국회 관계기관에 꾸준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다수가 혜택을 받는다면 그 정책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고도 제한 등 이런 재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자.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또 우리가 법 개정 요구를 하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국토부를 두드리고 그러나 이것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양천구의회는 구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오히려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일부 조례안을 미상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구정을 감시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고 또 개정하는 게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는 이런 조례안을 미상정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구의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양천구에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나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겨울철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재 예방입니다. 네, 특히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 등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화재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뵀는데 천장도 많이 낙후돼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던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비율을 세대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